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군불교 중심의 포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군법사 수급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문원 서울 종로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명상 힐링 프로그램이 종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신도시 조성 지역인 경기도 하남에서 도심 포교 활성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도시 광장에는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취재진의 현지 촬영으로 생생함을 더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설 특집으로 공개합니다. BBS 특집 프로그램이 설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걸로 기대됩니다. 신라 고찰 경산 안흥사 신축불사 기공식이 봉행됐습니다. 지역 대덕 스님과 각계 인사들이 자리에 안흥사의 새 출발과 도약을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금까지의 불교 포교는 몸푸는 단계였다며 군불교 중심의 포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법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 등으로부터 새해 인사 예방을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군 불교를 향한 첫 주문은 적극적인 포교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소임을 본 지 넉 달째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진 불교 포교 활성화의 워밍업 단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불교 발전이 한국 불교 중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병사들 내지는 군 불자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불교 중흥의 기로가 거기에 서 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선 군법사 수급에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군승 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 진우 스님은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중앙승가대학교 측과 군법사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불교계에 편성된 군법사 인원을 채울 것이란 관측도 내놨습니다. 올해는 출가자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범정단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함께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도 내년에는 이제 경쟁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올해 국방부에 파송될 군승 법사는 1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편성된 총 인원 18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단 6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작년에 7명에서 올해는 13명까지는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종단하고 같이 이제 손을 맞추어서 또 그 와중에 또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총무원 쪽에서. 군정교구장 능원 스님은 종단의 핵심 사업이었던 계룡대 영해 법당인 홍제사 건립불사를 원만하게 회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각사 주지이자 군정교구 부교구장인 종원 스님은 홍제사 불사금 1,000만 원을 종단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군 불교가 한국 불교 중흥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문원 서울 종로구청장이 명상을 활용한 시민들의 마음 치유 프로그램 추진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새해 인사차 총무원을 찾은 정문원 종로구청장에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명상 힐링 프로그램이 종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종로 세문안교회 맞은편에 고층의 목조 건물을 지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명상은 종교를 떠나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신문화란 점을 강조했고 정 구청장도 이에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사서실장 서봉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이 산림과 관광자원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하대성 국민의힘 국토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찰 소유 토지가 사유재산에 해당되지만 국립공원 지정 후 규제에 묶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스님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낸 사찰림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전문위원회 예방에 함께한 제주도 간음사주지 허운 스님은 우리 국토 중에서 사찰 토지는 1%가량으로 제주도 면적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사무처장에 중앙종회의원 설암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승가학원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설암 스님에게 승가학원 사무처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설암 스님은 소통으로 발전을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이 함께해 설암 스님의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삼선 중앙종회의원인 설암 스님은 강릉 용연사 주지로 강릉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신도시 조성 지역인 경기도 하남에서 도심 포교 활성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불교 사암연합회 대사회적 활동이 보폭을 넓히고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도시 광장에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성불사 주지 성광 스님의 회장 취임 이후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하남시 불교사암연합회. 올해는 설 자비나눔의 규모를 확대해 생필품 바구니 2,000개 등 총 1억 원어치의 온정을 이웃에 전했습니다.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국떡은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불자들이 밤새 포장한 생필품 바구니는 하남 지역 14개 동 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저희 작은 정성이지만은 그래도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 분들께서도 아마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면서 즐거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경기도 하남은 현재 수도권 3기 교산 신도시를 비롯해 4곳의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최대 거점 포교 지역입니다. 특히 3년 전 서리달 동안거로 일컬어지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스님의 위례 신도시 천막 결사를 거치면서 상월선언 대용전이 올해 완공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남 성불사 주지 성광 스님이 지역 승가 공동체 수장을 맡아 전법 포교 활동에 부쩍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자비 나눔 물품을 전하고 시청 관계자들과 신년 할애를 나눈 자리에서도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적극 논의됐습니다. 하남시가 동적인 측면도 강하게 발전해야겠지만은 좀 정적인 측면도 다시 말해 문화사업, 또 문화사업 중에서도 종교 관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위례와 미사 문화의 거리 등에 작년 연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조형물에 맞춰 올 봄부터는 봉축탑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에는 하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봉축 조형물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그냥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뭐 전 좋다고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뭐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묵주도 하시면 되죠.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죠. 전국 신도시의 신규 종교부지 대다수를 십자가 형상의 이웃종교 첨탑이 장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도심 포교 활성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에 위치한 불교 중흥의 거점 하남시가 사부대중의 활발한 포교 활동이 보태지면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최근 차기 주지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해인 총림이 참회문을 발표하고 실추된 승풍 회복을 위해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인 총림은 어제 참회문을 통해 최근 전 주지 현흥 스님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과 함께 청정 수행도량의 승풍이 실추되는 사태가 벌어져 불교계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인 총림은 총림의 최고 의결 기구인 임회에서 승풍을 실추시킨 현흥 스님을 총림 최고 징계인 산문 출송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인 총림 사부대중은 동안거 해제일까지 대적광전과 각 수행처에서 참회 기도를 통해 열이박빙의 자세로 수행에 매진해 진흙 속에 연꽃을 피우듯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전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민 스님은 최근 별도의 전달식 없이 조계종 미래본부에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세민 스님의 상좌인 조계종 전 홍보국장 진호 스님은 최근 관련 행사 소식을 접하면서 거룩한 종단불사에 함께하고자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취재진의 현지 촬영으로 생생함을 더한 2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공개합니다. 3년 만에 재개된 달라이라마 존자 한국인 법회 참여 여정을 그린 작품과 행복의 나라 부탄 아이들의 꿈과 일상을 다룬 작품 2편이 설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걸로 기대됩니다. 서희령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인들의 영적 스승 달라이라마 존자가 이끌고 있는 티벳 망명정부의 도시 인도 다람살라. 이곳에서 만 3년 만에 열린 지난해 11월 달라이라마 한국인 특별법회에 BBS 보도국 이현구 문화부장과 김용환 뉴스 PD가 순례단과 여정을 함께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티베트 망명정부의 실질적 통치자이자 정신적 지도자.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달라이라마 14세를 만나는 감격의 시간여행이 시작됩니다. 방송은 세계 곳곳에 평화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자비로운 모습과 명쾌한 설법을 중심으로 신심 가득한 순례단의 발걸음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다큐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공성을 사유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실천하라는 존자의 가르침으로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비의 여정 달라이라마를 만나다는 설 연휴 첫날인 21일 오전 11시 30분 최초 공개를 시작으로 설 당일인 22일 밤 8시 30분과 24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 더 시청자와 만납니다. 불교 왕국으로 표현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 외부인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거친 지형을 가진 히말라야 동쪽 끝 은둔 나라를 BBS 불교방송 제작진이 직접 찾아 이곳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비결을 찾아봅니다. 다큐에는 홀로 잘 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탄 국민들, 그 가운데서도 현재이자 미래인 부탄 아이들의 꿈과 일상을 밀착 관찰하며 그들만이 가진 행복의 비결과 만나는 여정이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불교계 최초 로드 다큐멘터리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릴라 부탄,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는
설 연휴 첫날인 21일 밤 9시 30분 첫 선을 보인 뒤 22일 낮 12시 30분과 23일 밤 9시 30분 연이어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이와 함께 BBS 불교 방송 제8대 이사장 덕문 스님 특별대담이 22일 밤 9시 30분과 23일 낮 1시 30분, 24일 오전 9시 방송됩니다. 이외에도 1500회 기념 공개 방송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세계 승왕 정상회의 지구촌 평화포럼, 미니 시리즈 8부작 원효대사, 영화 아재아재 발해아재 등의 풍성한 설날 특집 방송이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신라시대 고찰 경북 경산 안흥사가 사찰 주변 공원 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돼 새로운 도량 불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신축 불사 기공식에 지역의 대덕 스님과 각계 인사들이 자리해 안흥사의 새 출발과 도약을 서원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흥사 회주 장적 스님이 신축 불사의 뜻을 가장 먼저 부처님 전에 고합니다. 안흥사 이전 불사의 인연이 경산의 경사스런 일과 행복의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현의 뜻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선불장의 도량불사를 이루게 하여 정토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 신축 불사 기공식이 열린 경북 경산시 상방동 19번지. 이곳에서 안흥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정각이 전부 다 이제 6.25로 인해서 소실돼서 여기 이제 백천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삼남동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이제 있었던 상방동 71번지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방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경상시와 협의 끝에 이렇게 이 자리로 이제 불사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말사인 안흥사는 기존 사찰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상방공원 조성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혜사 회주 돈명 스님은 이전을 계기로 안흥사가 경산 불교의 중심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일심단체, 일심동결해서 이렇게 훌륭한 주지 여기 무공심이 있을 때 경산 불교 주인이 되셔야 여러분도 보람이 있습니다. 새로 조성될 안흥사 대적광전은 기존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73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신축 건물에는 공양강과 카페, 수행처, 명상실, 천불 법당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착공 예정일은 오는 11월 30일입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주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 주지 덕조스님, 안흥사 회주 장적스님, 주지 무공스님을 비롯해 은혜사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윤두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덕 경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뒤 몇 차례 이전의 인연을 겪었던 고찰 안흥사. 이번 불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불자들과 경산 불교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불기 2567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울산불교계가 울산 롯데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울산불교 종단연합회와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 울산불교 신도회 주요 소임자 스님과 제가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 할애와 축원, 주요 사업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불교계는 사업 보고를 통해 다음 달 정월대보름 합동 방생대법회를 시작으로 태화강 연등축제와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 등을 올해 주요 행사로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차문화 다도성지 건립과 울산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 이전 봉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전남 순천 지역 중심 사찰 두 곳의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순천시는 설 연휴 기간 서남사와 송광사를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을 위해 이들 두 사찰의 입장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조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남산은 21일부터 22일 양일간 무료로 개방돼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찾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3대 사찰이자 승보종찰로 잘 알려진 송광산은 설 당일인 22일 하루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음종 복지재단이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의 하나로 순천 서남사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낙산 묘각사, 창녕 법성사, 마산 연화사에서 모연된 쌀은 400kg씩 총 1200kg으로 산사의 수행정진 중인 스님들의 공양미로 사용됩니다. 관음종 복지재단 이사장이자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은 사찰에서 모연된 쌀을 스님들을 위한 공양에 사용하는 보시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 사찰 벽화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가상현실 콘텐츠 VR로 복원돼 온라인으로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일제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철거됐던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사찰 벽화이자 국보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철거되기 전 모습을 2년 작업 끝에 VR로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복원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토론회를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의상대사의 조각상을 모신 감실 맞은편 벽면에 그려진 불화로 일제강점기인 1919년 전후 조선 총독부가 조사당 건물을 해체 수리하면서 철거됐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설 당일에는 서울 조계사와 국제선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찰에서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봉행되기도 하는데요.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설 명절은 가족 모임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